네, 내 하루를 위한 굿모닝. 저희 그룹에서는 이미 굿모닝을 한 지가 거의 한 5, 6년 이상은 된 것 같아요. 네, 아침에 그래서 항상 물 마시고, 양치하고 물 마시고, 그리고 아침 한 끼 식사는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고, 네, 그런 것을 계속 해왔고, 또 저희가 정기적으로 1년에 3번 정도 바디톡스를 진행하면서, 이게 굿모닝이, 저희가 일상생활에 적응이 이제 이미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본사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조금 자부심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굿모닝에 대해서 제품으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굿모닝 레시피는 이미 본사에서 많이 인스타나 이런 데서 많이 공개를 했고요. 스텝 1이 물 먹는 거, 그리고 이제 2가 유산균이랑 같이 공복 시에 먹는 거. 근데 유산균은 꼭 아침에만 드셔야 되는 거는 아니고, 주무시기 전에 드셔도 되고, 요즘 나온 엔자임 같은 경우에는 소화를 돕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식사 후에 드셔도 괜찮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아침에 일단 물로 밤새 쉬고 있던 세포들에게 어느 정도의 이제 아침 인사,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하는 이런 의미로 이제 물을 먹으면서 저희가 이제 장 운동이 맨 먼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체되어 있던 장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 유산균을 넣어주면서 공복 타임이 조금 필요해요. 밥 먹고 바로 단백질을 드시는 게 아니라 최소한 30분 이상 아니면 1시간 정도 있다가 아침 식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침은 프로틴으로 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과일을 섞어서 지금 뭐 갈아 드시던지 아니면 프로틴만 타서 따로 드시던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는 본인에 맞는 걸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 팀에서는 단백질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그 앞면에 이 식품 구성 자전거가 있어요. 여기 자전거에 보시면은 본인이 자전거를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근데 내 뒷바퀴에 있는 요 식품 구성 자전거가 어떤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보건협회에서 만들어진 건데, 식품 구성 자전거 안에 들어가 보면 저희가 탄수화물 공유를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비율이 많이 커져 있고, 고기나 생선의 단백질, 그리고 과일, 야채, 그리고 이제 유제품,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구분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구성 비율로 봤을 때 적정하게 먹고 있는지, 이런 거를 영양소 섭취 기준을 이런 걸로 이제 표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가정의 식단이 어떤지를 골고루 드시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적정량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나의 이게 필요한 음식을 섭취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어떻게 드세요? 아, 네.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잖아요. 내 몸에서 필요한 음식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칼로리만 과부하되어 있는 바퀴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정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백질에 들어가기 전에 근육 부분에 이제 보시면은 50세 이후에서는 매년 이게, 잠깐만요. 사진이. 네. 이렇게 매년 감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50세 이후에는 29% 이상 감소가 되는데 65세, 80세 이렇게 계속 이게 감소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10년이면은 평균 4kg 정도 감소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근육의 감소는 저희가
일상에서 느끼기에는 기운이 떨어진다. 네, 에너지가 떨어진다. 요렇게 이제 느끼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도표로 이렇게 봤을 때, 물이 거의 66%를 차지해요. 그래서 저희가 수분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은 단백질이 16%를 차지하죠. 그리고 지방이 13%,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1%. 네. 그리고 여기는 비타민 무기질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탄수화물이 에너지를 가장 쉽게 내는 거지만 구성을 할 때는 탄수화물에 이 프로테이즈가 적은데 보통은 우리가 일반 식사에서 탄수화물 식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 섭취나 단백질 섭취를 조금 일상생활에서 고려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고요. 요 책에 저희 팀이 이번 달 읽을 책인데요. 책이 너무 재미있게 표현이 된 책이에요. 그림으로 다 설명이 너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고 싶은 분들은 제가 이제 권해주고 싶어서 요 책 추천하고요. 이 책에서 잠깐 이제 빌려온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기나 이런 걸로 먹을 때는 단백질이 들어오게 되죠. 근데 이 단백질이 우리 몸에 흡수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요것이 우리가 탄수화물도 다당류가 들어오면 다당류가 이당류가 되고 이당류가 또 단당류가 되듯이 단백질도 요 50개 정도의 이렇게 사슬 모양으로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렇게 마른 목골 이런 것들이 50개 정도가 엮여져 있어요. 이거를 단백질이라고 하고요. 요것들이 두 개에서 한 50개 정도로 나눠지는 것이 펩타이드고, 네. 이것이 채소 단위로 우리 몸속에 체내에 흡수될 수 있게끔 하려면은 아미노산으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단일로 떨어져야 되는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요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를 하게 되지만 위나 장에서 이렇게 분해가 되면서 아미노산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아미노산은 근육이나 내장을 만들고 호르몬과 효소의 재료가 되면서 에너지도 낸다. 요건 화면이 좀 깨끗하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보시면 필수 아미노산이 있고 불필수 아미노산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뭐 불필수는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거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 식습관에서 저절로 우리 내 몸속에서 합성이 되어지는 만들어지는 성분이 불필수 아미노산이고 얘네들은 필수 아미노산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꼭 필수적으로 먹어서 형성이 되게끔 해줘야 된다. 네,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필수든 불필수든 다 필요해요. 그래서 9가지 필수 아미노산과 11가지의 불필수 아미노산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아르기닌 같은 경우에는 필수로 들어갈 때도 있고요. 불필수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 성장기 여기 그림에 보시면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요 아르기닌이 필수 아미노산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근육 성장 세포를 키울 때에는 아르기닌이 중요한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불필수의 아르기닌이 들어가 있지만 성장기에는 여기에 이제 같이 포함이 된다는 거는 그냥 이야기해 드리는 거고 요거는 그 책에서 이제 캡처한 건데 자세한 거는 제가 이거를 일일이 다 설명을 못 하기 때문에 혹시 캡처가 필요하신 분은 보시고 그 책에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류신 종류들이 하는 역할들, 특히 이게 근육 강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류신이나 라이신은 아미노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미노에 어, 어떤 성분들이 있는지, 왜 들어가는지 이거를 확인하려면은 요 필수 아미노산의 내용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단백질에 근육의 이제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열을 만들어서 대사를 높인다 하면서 그 내용이 그 책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조금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요거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0에서 60이 기초대사량이에요. 저희가 그 인바디를 찍게 되면은 각 근육량에 비례하는 기초대사량이 나와요. 그래서 요 기초대사량이 60에서 70%를 해당이 되는데 이게 근육량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근육량이 많으면 기초대사율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1200에서 한 1000, 많으면 1300, 400. 남성분들은 한 1700이나 1900, 뭐 이 정도 이렇게 되겠죠. 그런 내가 신체 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몸 자체 내에서 대사율을 갖는 거. 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요 60에서 80 사이의 신체 활동 시에 나오는 대사율이 필요한 게 15에서 25%, 그리고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이게 해내는 과정 속에서 열이 발생하게 돼요. 그런 것들이 10%, 그리고 이제 비운동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5%의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본 기초 대사율을 유지하려면 우리 굳이 움직이지 않아도 우리 몸속에 근육량이 얼만큼을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더운 여름에 올해 유난히도 더 더운 것 같아요. 올해는. 그래서 이럴 때 기초 대사율이 높은 분들은 더 힘들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체력을 키워야 된다는 것들이 요 근육의 힘이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근육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라이딩도 하고 단백질도 섭취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비율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준비를 했고, 이 기초대사의 내역에도 보시면 근육에서 사용되어지는 게 22%로 가장 높아요. 그리고 뇌에서 사용하는 게 20%, 뇌나 간이 거의 20% 되죠. 그래서 요 근육의 근육하고 연관되어져 있는 대사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근육량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단백질이 지방으로 축적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미노산이 여기에서 보시면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면서 근육과 내장을 구성하는 체단백이 되어요. 그래서 체단백질로 내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또 에너지로 소비에는 열을 내는 거, 아까 앞부분에 기초대사율 열 사용하는 것들 나온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당이 떨어졌을 때 근육 속에 저장되어 있다가 사용하는 글루코스, 당으로 전환시켜 줄 때도 아미노산이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또 사용되지 않는 것은 여기는 질소가 나오잖아요. 단백질은 CHON 해가지고 이 N의 질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소변으로 배출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남아서 축적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리고 이제 요 단백질의 역할도 이거는 가볍게 넘어갈게요. 다 아시는 근육이나 연골이나 피부, 머리카락 이런 거에 이제 단백질이 쓰여지고 단백질이 부족했을 때 손톱이 얇아진다든지 깨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게 있었고 여기는 두 번째는 면역이에요. 그래서 일단 피부가 손상이 되면 피부가 빨리 회복이 되는지 그리고 보호막을 형성을 해주는지 그런 부분도 있고 혈액 페리틴이라고 해서 혈액을 응고시키는 요런 것도 다 단백질에 의해서. 그래서 3분 내에 이게 응고가 되어져야 되는데 거의 시간이 4, 5분 지났는데도 혈액이 피딱지가 지지 않는다. 이랬을 때는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출혈이 있을 때 혈액 지혈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외부 항원에 대해서 항체가 생겨야지 면역력이 생기게 보호를 해주잖아요. 네, 그런 부분.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이미 항체가 생겨서 다음에 또 그런 균이 들어왔을 때, 이번에 무슨 코로나 이런 거라든지 독감이라든지 저희 아이들 태어났을 때 보건소에서 백신 주사 맞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항체에 해당이 되는 건데, 자연적인 항체도 되게 많아요. 어떤 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 몸에서 그거를 반응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런 단백질은 효소나 호르몬을 합성하는 역할도 하죠. 그래서 이런 복합당이 이당류가 됐을 때 단당류로 분해될 때도 단백질이 필요하고, 이거 호르몬이 또 합성이 되면서 갑상선 호르몬이든 뭐 인슐린이든 호르몬 종류가 뭐 성호르몬이든 굉장히 많잖아요. 혈압 관련된 호르몬들도 있고 그런 거에 역할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하고 영양소 운반하는 역할들을 한다. 뭐 히스타민 같은 경우에는 혈관 확장이나 근육 수축 이런 것도 있지만 세로토닌 같은 경우에는 신경적인 문제도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근육 관련된 이런 것도 있고 혈관, 근육 이런 거 그리고 인지질이 요 세포막을 보호해야 되거든요. 세포는 물 수분 위에 이렇게 둥둥둥 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인지질이 세포막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물속에 이제 둥둥둥 떠 있으면서 많은 활동들을 이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도 단백질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 네, 그리고 이거는 또 단백질은 저희가 그 대문할 때 빨간 시약으로 대문할 때 중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 그 대문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산이 강한 사람들은 그거를 중성화시키는 역할도 단백질이 하고 또 여기 이제 수분의 이동을 보시면 여기는 혈액 속에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이 혈액 안에 단백질이라는 것이 이제 알부민이나 이런 것들이 적정량 녹아져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고농도여야 되는데 저농도에 있을 때는 이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부종이 생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백질이 관여를 한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제품은 저희가 뉴트리 파이토 프로틴이에요. 이게 기본 제품이죠. 그래서, 어, 9가지 필수 아미노산하고 11가지 불필수 아미노산이 다 함유되어 있는 순식물성 단백질 보충제라는 거. 네, 그리고 아미노산 스코어도 100으로. 그래서 요 필수 아미노산이 다 100이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한 가지만 60, 70이다. 그러면 그 아미노가가 다 60, 70으로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책에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책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본인이 이해하시는 거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프로틴 벨이에요. 프로틴 벨이가 있고 녹차 프로틴이 있는데 요 프로틴 베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거죠. 그래서 성장기 아이들한테 칼슘이 250mg이 들어있고 비타민 C가 30mg 그리고 단백질 90, 조단백질 9g씩 들어있어요. 그래서 중량은 500g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장기 아이들에 맞추는 이제 프로틴이라고 보시면 되고 녹차 칼슘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 아이들이 좀 먹으면 좋아요. 그래서 녹차에는 240mg의 칼슘이 있고, 망간이나 아연은 소화 효소이면서 성장기에 면역에 같이 아연과 함께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사춘기 성장 아이들은 저 소비자도 보니까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들은 또 이 녹차 맛을 먹을 수가 있더라고요. 너무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쓴맛이 있어서 섭취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또 사춘기 아이들은 약간 단맛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요 녹차 칼슘이 아니 녹차 프로틴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 때는 잘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추천해 주면은 좋을 것 같고 이 화면이 이렇게 보니까 네. 프로틴 종류 중에 이번에 새로 나온 거죠. 하이드라 액티브. 그래서 요거는 근육하고 피부가 같이 좋아지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 가수분해 단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 그림을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근육과 피부는 한 몸이다. 그래서 요 피부를 뚫고
이게 진피층 안으로 이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저희가 고분자에 있을 때는 잘 들어가지가 않는데, 저분자에서 작은 위자일 때는 이게 흡수가 더 잘 되거든요. 그래서 흡수도 더 잘 되면서 소화도 잘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면서, 히아루론산이 하루에 필요한 양이 120mg인데, 요 프로틴에도 120mg의 히아루론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 근육과 피부를 좋게 하는 단백질이다. 그래서 요 그림이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분자 가수분해 있을 때 소화 흡수하는 것도 50% 정도 더 빠른 흡수를 보이고, 히알루론산을 섭취하고서 3주 후부터 피부 수분량이 더 증가한다는 거가 이렇게 이제 실험상 드러나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매일 아침 이거 하이드라 액티브 프로틴을 먹고 있고, 오후에 또 이렇게 먹고 있는데, 피부의 수분감도 한번 아티스트리 부스에서 측정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 아미노. 그래서 그 단백질, 펩타이드, 아미노로 깨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흡수가 되는데, 아미노하고 일반 단백질하고 흡수하는 게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아미노는 입자가 더 고우면서 음료처럼 이렇게 섭취할 수 있게끔 좋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장수호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신제품이 나와서 제가 여기 서브로 넣었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면서 흡수되기까지 단백질은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아미노산은 바로 이제 이렇게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프로틴하고 아미노산을 같이 섭취를 했을 때 지속력이 훨씬 좋기 때문에, 그리고 포만감도 단백질이랑 같이 먹었을 때 포만감도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섭취하고, 운동 직후 바로 근육이 분해가 된다든지 이런 거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아미노를 바로바로 타서 마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아미노든 단백질이든 먹는다고 해서 바로 근육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하루에 2번, 3번씩 나눠서 먹으라고 하는 것들이 그 지속력 때문에 드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공백기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스틱으로 나오는 아미노 제품이 있어요. 근데 류신이 아까 필수 아미노산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 아미노에 류신하고 류신하고 이소류신하고 발린이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근육을 형성하는 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운동도 너무 과도하게 하면은 근육이 분해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운동하고서 바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단백질 같은 경우에 제가 그 단백질 종류 얘기한 것이 장소에 해당이 되는 품목에 들어가고, 그 다음으로 준비한 것은 미생물과의 공존이에요. 네, 유산균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산균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할 건데요. 장내의 미생물이 제2의 유전체예요. 저희가 DNA로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미생물이 우리 DNA를 바꿀 수 있다. 근데 뭐가? 마이크로바이옴이.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하게 된 거는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요즘 정신질환이라든지 어떤 만성질환, 자가면역질환, 그리고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원인 모르는 질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장질환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연구하면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계속 연구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고, 지금 파머스, 요, 지금 회사에서 특허 기술로 지금 아메이와 20년 독점 개혁으로 지금 계속 연구를 해 나가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고요. 예,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그 유산균이 1세대가 요거예요. 뭐 락토바실러스냐, 비피도스균이냐, 뭐 몇 번이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들이 1세대였다면은,
2세대에서는 프리바이오틱스냐, 뭐 프로바이오틱스냐, 예, 포스트바이오틱스냐, 이제 요런 거를 따졌잖아요. 근데 이제 요 3세대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유전체, 미생물의 유전체를 찾아서 그 개인 맞춤형으로 이제 그것을 밝혀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 맞는 유산균을 처방해 주는 거. 그래서 그게 이제 3세대의 기술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파머스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 안에 제약회사다. 그래서 이 내 몸 장 안에 있는 그 미생물이 어떤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언제, 어, 예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알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표현을 제약회사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약회사는 뭐예요?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지금 이제 뭐 갱년기가 어느 때쯤 올 수 있는 건가? 어느 질병이 유발될 수 있는 건가? 예.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 회사랑 20년 계약이 되면서 아메이 방향성이 조금 플랫폼의 종류, 여러 가지 중에 또 하나의 그 방향성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 바이옴은 구체적으로 뭘 보는 거냐면 여기에 보시면 이거를 생태계랑 그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에 왼쪽에 있는 거에 보시면 정말 푸른 초원에 동물들이 사진이 좀 안 좋지만 예, 풀을 뜯어먹으면서 생식을 잘 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이 오른쪽은 황량하고 메마른 그런 상태의 예, 돌 무더기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왼쪽은 유익균도 풍성하고 다양한 균종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내에는 뭐 몇 종의 이런 균들이 증식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그래서 어떤 균이나 어떤 섬유소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그거를 다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생태계가 좋은 생태계고, 생태계 불균형 있는 것은 당연히 이제 유익균도 적고 유해균은 많고 이제 이런 건데 이런 종이나 다양성이 감소되었을 때가 생태계의 불균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은 이렇게 내 장내에 미생물의 종류나 분포나 양, 장내 이 미생물의 DNA나 이런 거를 이제 알아가는 역할도 하지만 또 하나는 내 장내에 있는 어떤 대사체, 그러니까 식이섬유를 끊어서 우리 개개인한테 필요한 좋은 비타민이라든지 영양성분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종자들이 있는지, 요 두 가지를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는 우리 유산균한테 먹이가 되어주는 식이섬유나 올리고당이나 이런 거고요.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에 이제 살아있는 균들이죠. 네, 그리고 식이섬유를 발효시키고 분해하는 역할들도 하지만 요 식이섬유들을 발효하고 분해하는 것들이 어떤 대사산물을 만들어내느냐. 지금은 요 포스트바이오틱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단세지방산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그것들을 분해하면서 이런 비타민 B군이나 K나 아미노신이나 펩타이드, 박테리오신 이런 각종 효소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여기까지 알아가는 게 이제 중요한 관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좀 전에 이야기한 내용들을 조금 세분화되게 해서 풀어서 설명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필요하신 분은 캡처하시고 이렇게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하면 내용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그 단세지방산에 대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단세지방산이 장내 항상성을 유지하고 장을 보호하고 산도 맞춰주고 장 운동이라든지 칼슘, 마그네슘, 미네랄을 흡수하는 역할들을 하고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요런 거.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마이크로바이옴 분석한 수가 굉장히 더 많아지면서 더 디테일하게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런 면역 관련
지표, 체지방 관련 이런 거에서 저도 이제 검사를 했는데, 네, 저는 콜레스테롤이 좀 민망하네요. 근데 요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높더라고요. 그리고 장내 유익균도 높고, 제 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개인 맞춤형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좋은 것 같고, 피부나 장이나 구강 내에도 되게 이런 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 장내 미생물이 영향력이 크게 미친다는 얘기고, 요게 이제 프로바이오틱스의 이제 종류인데요. 이 아이들 이뮤니티 플러스는 그 장소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아이들에게도 이뮤니티 플러스 장 면역 제품이 있고, 밸런스 위든 이뮤니티, 밸런스 위든 365, W, 슬림핏, 그리고 이제 그 마이랩 제품이 있죠. 그래서 요런 6가지 제품도 장소에 해당되는 기본 제품이고, 가장, 이제 이 유산균이 왜 나왔을까? 그랬을 때 대부분 장에 있는 그 균들을 봤을 때 락토바실러스가 소장 내에 있는 유익균이잖아요. 영유아였을 때는 이 녹색의 진한 프로테이지가 5.49였는데 성인이 될수록 0.32로 확 줄어들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비피도 박테리움이 52.46으로 유익균에 해당하는 건데 요렇게 거의 이 몇 분의 한 8분의 1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많이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런 비율을 보이기 때문에 저희 몸에 이런 유익균이 필요하다는 게 있으면서 이제 유산균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 밸런스 위드인 365가 기본 아메이에서는 5가지 균주의 포뮬러로 핵심 균주를 3종을 넣으면서 베이직으로 저희가 드시면 되고, 요 365 중에 특히 HN019나 NCFM은 저희가 요 유산균을 코팅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아도 위액이나 담즙 이런 거에 균주가 죽지 않고 장까지 가서 뛰어난 생존력이나 부착력이 있다. 그리고 이제 BL04라든지 LA14는 그 장 면역도 있지만 특히 이제 BL04 같은 경우는 호흡기 이런 거, 그리고 LA14는 W에 들어있는 질 건강 이런 거에도 이제 도움이 되는 균주랑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 이제 밸런스 위드인 이뮤니티 같은 경우는 면역 제품이잖아요. 저 파우더 가루를 잘 못 드시는 분들은 캡슐로 되어 있는 요 아연이 함유된 이뮤니티 제품으로 이제 드셔도 좋고, 또 밸런스 위디는 아까 LA14 들어있는 질 유산균, 질의 산도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균이 가장 많이 잘 들어오는 부분이 눈, 예, 눈에도 균이 들어오면 실명을 하게 돼요. 눈, 그리고 이제 구강, 코, 이제 저희가 외부랑 뚫어져 있는 접촉이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항문이나 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산성을 띠고 있어야 균이 그거에 다 죽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맞춰서 이제 산도를 조절할 수 있는 락토바실러스 균들이 좀 이제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이제 슬리핑 같은 경우에는 체지방, 네, 분해하는 쪽으로 체중 감소라든지 체질량 지수, 피하 지방 면적, 그리고 총 지방 면적, 그리고 체지방률, 체지방량 이런 거를 다 유의적으로 검증을 해가지고 나온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엔자임 바이옴은 마이크로바이옴 그 검사를 하던 중에 한국 사람들이 단백질 드시고 나면은 복부 팽만감이나 이런 불편감이 많아가지고 단백질 먹고 그런 게 좀 소화가 잘 안 되고 좀 불편감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요 엔자임 바이옴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하고 탄수화물 분해를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효소 제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기본 그 유산균 장수 품목에는 들어가지는 않는데 뉴트리라이트 품목으로는 들어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화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효소 유산균으로 발효요소라든지 그리고 글루텐 프리 이런 것들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의 성형이라고 해서 지금 굿모닝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굿모닝을 또 스페셜하게 해서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스마트 오더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유산균하고 단백질 플러스해서 구매를 하시고 거기에 추가로 뉴트리라이트 제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뉴트라이트 제품은 72가지인데 그거를 같이 매달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에 넣으시면은 10% PB 업을 해주고 저희가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 하면은 첫 달에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첫 구매 시에도 5,000원이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1일 날 가죠. 지금은 없을 때는 2달 되는 째에 1일에 들어오는데 그 다음 달에 바로 5,000원 에이클릭 머니가 들어온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틴 제품 중에 한 개, 유산균 제품 중에 한 개, 엔자임 바이옴은 아니고요. 네, 그 엔자임 바이옴은 여기 뉴트리라이트 제품 추가해. 그래서 여기 이거에 들어갈 때 100만 원 안에서 만 PB가 10% 업이고요. 나머지 뉴트리라이트 제품 추가 아닌 것도 거기에 장바구니에 넣으실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기존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에 해당이 안 되는 품목도 거기서 확인하시면 되고, SABN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포함되는 제품군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확인해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블 또 이제 프로모션이 있어요. 9월, 10월, 11월 2일마다 추첨을 통해서, 네, 선물을 드리는 이벤트가 있고, 또 계속 9월, 10월, 11월 해가지고 연속으로 했을 때도 선물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네, 그거를 네, ABN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정말 뉴트라이트에서 그 식물 영양소 연구하는 거 많이 했고, 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하면서 더블엑스가 우리 아메이 소비자들이 되게 많이 드시고 있는데, 얼만큼 그게 우리 인체 내에 흡수가 되고 있는지 그걸 또 연구를 했었더라고요.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체내에 소화 효소가 많고 미생물 숫자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블엑스에 있는 그 고분자들이 흡수가 되어지고 있는지 그것도 밝혀졌어요. 그래서 우리 장내에 균주들이 많은 상태가 되어야지 우리가 좋은 거를 먹었을 때 몸 체내에 흡수가 될 수 있게끔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산균하고 장내 우리 환경도 같이 개선을 하면서 우리의 전체적인 건강 DNA도 회복을 될 수 있는 그런 각자 ABO 리더님들 됐으면 좋겠고, 요거는 이제 협력 브랜드들이에요. 그래서 여러 같이 연구하면서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뉴트리라이트 브랜드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 마이크로 바이옴 연구하시는 그 CEO님께서도 지금 하버드대 교수님들, 뭐, 여러 다양하게, 그런 의학계에 계신 분들도 이 마이크로 바이옴을 하시려고 국내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크대요. 그래서 지금 뉴트리라이트가 3세대에 지금 그 유산균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계적으로 굉장히 독보적인 브랜드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저희가 자부심을 갖고 소비자분들이나 주변에 많이 전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